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순위 K드라마가 탑10에 5개의 작품이 올랐다는 소식과 K드라마 최초로 디즈니 플러스 2위까지 오른 K드라마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토럴 순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의 내용을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왜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가 1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넷플릭스는 작년부터 미드에 유리하게 순위 집계를 바꿨고, 심지어 K드라마는 번역과 더빙을 핑계로 동시 방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시간차 방영으로 K드라마가 순위 상위로 들어오지 못하게 인위적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에까지 적용시키면서 지역별 시간차 방영으로 초반부터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축약한다면, K드라마로 시장 확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과 유럽에서 K드라마가 지금까지 미드가 차지한 파이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K드라마가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 시장이 미국 콘텐츠처럼 고비용 고효율 콘텐츠로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는 할리우드 드라마 제작자들의 입김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순위 집계 방식이 바뀌기 전 1년 전만 해도 K드라마 플리스페토럴 한국 순위와 전세계 순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젠 K드라마 한국 순위와 비슷한 순위를 가진 나라는 아시아 일부 국가로 한정됩니다. 1년 전에 한국 순위가 전세계 순위와 비슷했던 이유는 한국 시청자들의 눈이 전세계 드라마 시청자들 중 가장 냉정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없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한국 시청자들은 바로 외면합니다. 아무리 국뽕이 충만해 있는 한국 시청자이지만 드라마 평가에서만큼은 냉정합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동안 한류 K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눈이 가장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소재의 고갈을 보이며 식상해지는 웬만한 미드는 눈에 차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날짜 플리스페토럴 디즈니 플러스 순위표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탑10 순위에 무려 5개의 한국 작품이 올라 있습니다. 순위 10위에는 강매강이 올라있고, 7위에는 지옥에서 온 판사, 6위에는 정년이, 4위에는 열혈사제2, 2위에는 강남 비사이드가 올라있습니다. 2위에 오른 강남 비사이드는 공식적으로 K드라마 사상 디즈니 플러스 최고의 순위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무빙이 몇 시간 정도 전세계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드라마들의 순위가 모두 아시아 몇 개 국가, 유럽의 일부 국가의 시청시간으로만 순위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알다시피 아시아에서는 5개국만 디즈니 플러스로 서비스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미국은 훌루, 남미는 스타 플러스로 방영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시청률은 플리스페토럴에 잡히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K드라마를 그냥 디즈니 플러스 단일 OTT로 방영했다면 디즈니 플러스가 K드라마를 서비스했던 시초부터 K드라마는 순위 상위권에 계속 올랐을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까지 순위 집계 방식을 엉터리로 해왔고, 그냥 순위가 자신들이 밀고 싶은 드라마를 1위에 올려놓는 홍보 순위 차트였는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시청률을 플리스페토럴에 제공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가 K드라마를 아시아용으로만 취급하고 전혀 예고편조차 북미나 유럽에 올리지 않았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변화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즈니 플러스 순위는 넷플릭스에겐 두 가지 충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넷플릭스의 순위 집계 방식이 미드를 띄우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확실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독점으로 저글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막대한 자본으로 K드라마 시장을 장악해 한국을 그저 저비용 고효율 드라마 생산 공장으로 만들어 막대한 이윤뿐만 아니라 컨텐츠에서 생산된 2차 저작물까지 박박 긁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성공하자 오징어 게임 실사쇼를 넷플릭스 한국이 아니라 넷플릭스 미국이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모든 이윤을 가져가겠다는 노골적인 행태입니다.
토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가 작년 한국에 와서 K드라마 전체 콘텐츠에 구체적으로 VFX 제작 인력과 한국 작가들에게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표는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을 살리려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서 노른자 핵심을 넷플릭스가 장악하겠다는 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VFX 기술을 따라잡고 있는 우리 기술과 소재의 고갈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드라마 극본을 대체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초 선지엽고 티오의 데이트와 야구 중계권을 가져온 티빙이 넷플릭스의 턱밑까지 일일 시청자 수로 따라갔다가 후반부에는 힘이 떨어졌는데 다시 정년의 열풍으로 넷플릭스의 일일 시청자 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좋은 콘텐츠만 있다면 충분히 넷플릭스를 국산 OTT들이 넘어설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넷플릭스가 우리와 같이 공생하는 윈윈 관계가 아닌 그저 K드라마는 아시아 시청자를 모으는 도구이고 K드라마 시장을 그저 하청업체 취급을 계속하고 K드라마 방영에 지금처럼 계속 꼼수를 쓴다면 더 이상 넷플릭스의 의존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글로벌 OTT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우리의 파일을 넓히면서 궁극적으로 국산 글로벌 OTT로 방영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디즈니 플러스 최초로 전세계 2위에 오른 K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4화는 정말 멋졌어요. 드디어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지고 이해가 더 쉬워졌어요. 지창욱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요즘은 더 나은 프로젝트와 흥미로운 캐릭터를 고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와, 4화는 강렬한 에피소드였어. 멋지게 마무리된다고 생각할 때 더 깊어지네. 지창욱이 이 역할에서 엄청나게 대단해. 또 한 번 그는 그 이상을 보여줬어. 강남 비사이드는 정말 멋진 곳이야. 이 두 에피소드를 정말 즐겼습니다. 이 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지창욱의 연기는 3화와 4화에서 더 훌륭했습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가와 감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창욱은 이 드라마로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침내 4화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들 사이를 넘나드는 스토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기로와 주인공의 관계가 확립된 후에는 스토리가 훨씬 더 잘 스며듭니다. 뛰어난 연기를 펼친 숨막히는 액션 스릴러 강남 비사이드는 매혹적인 캐스팅, 스토리텔링, 인상적인 연기, 연출로 당신을 자리에 앉혀놓고 손톱을 깨물게 하는 액션 스릴러입니다. 이 쇼는 아시아 국가에서 정말 인기가 많죠. 순위를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수요일 이후로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화의 액션 장면은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강남 비사이드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처음 두 에피소드는 약간 혼란스럽지만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스토리 라인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또한 번인성 스캔들과 관련이 있지만 전체 스토리는 아닙니다. 스포일러를 주고 싶지 않고 흥미진진하다고만 말하고 싶습니다. 지창욱은 캐릭터 묘사에서 정말 뜨겁고 모든 액션 장면이 매우 멋집니다. 그는 매우 잘했고 비비의 연기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비비 때문에 이 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최악의 악에 출연한 이후로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2024년 현재 최고의 드라마. 처음 5분부터 푹 빠져요. 각본, 연기 모두 훌륭해요. 게다가 4K로 볼 수 있어요. 범죄 스릴러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작품이에요. 완전히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감독이 이 드라마는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드라마라고 말했을 때 옳았습니다. 대단한 쇼, 놀라운 배우들과 여배우들, 지창욱은 훌륭해요.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지창욱이 훌륭하게 연기하네요. 모든 에피소드가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시리즈, 지창욱은 최고의 한국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강남 비사이드는 IMDb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이고 현재 방영 중인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홍보는 첫 주에 비해 SNS 플랫폼에서 3배, 4배 더 많았으며 이 훌륭한 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담한 드라마네요. 지창욱은 이번 시즌 최악의 악에 이어 비비를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지금 열혈사제 시즌2를 보고 있다면 비비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드라마는 범죄 액션 장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창욱은 도덕적으로 모한 캐릭터에 있어서 업계의 최고다. 작가 겸 감독은 4화를 다시 보고 5화를 시작하면 스토리의 2부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매우 예술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K드라마는 범죄 액션 장르까지도 이미 할리우드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토리에는 일부 시청자들에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폭력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확실히 시청하기에 흥미롭고 전반적인 흥분에 기여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액션 팬이라면 볼만한 좋은 범죄 스릴러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댓글들을 보면 이미 우리보다 더 이 드라마의 방영 행태와 해외 흥행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해외 시청자들이 보입니다. 그들도 K드라마의 애착이 강하고 요즘 K드라마들이 덜 홍보되고 제대로 된 순위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이 드라마를 제대로 방영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들쑥날쑥 방영을 하다 보니 원성이 큽니다.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K드라마를 전세계 단일 OTT로 동시에 정시에 방영하는 날이 와서 제대로 된 순위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